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4번까지 했었고요. 검색 기능이죠.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하는 도중에 일단 검색 코드를 제가 어제 못 올려가지고 지금 방금 올렸습니다. 이거 어제까지 했던 코드 내용인데 이거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요거 4번, 요거 4번 소스 코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검색 기능을 하다가 이 게시물을 표현해야 되는, 우리가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저장소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 먼저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련된 정보들을 다 넣어놓고 한 덩어리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구조화라고 했고요.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한 3개의 정보를 변수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티클이 하나 필요하면 이렇게 변수 3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티클 클래스를 하나 이용을 하면 어차피 거기에 3개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완성된 게시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된 게시물 안에서의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내부의 그 변수명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구조화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이 아티클, 요거에 대한 아티클은 지금 아이디가 1번이고 타이틀이 AA, 바디가 BBB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을 때 실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1, AA, BBB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놨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번호 2, 뭐 제목, 다른 거, 내용 다른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변수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자, 근데 제목 아이디나 번호 또는 제목 변수명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1번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니까 두 개 다 저장하려면 새로운 변수, 인트 변수가 필요할 거고 이름은 다르게 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요것과 명칭은 비슷하게 하면서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제 넘버링을 통해 두 번째 게시물의 내용을 변수를 이용해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게시물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총 6개의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자, 이 구조물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요 아티클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2로 바꾸면 그렇죠? 1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1번 게시물이니까 이렇게 아티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CCC DDD.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게시물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자, 기존의 아티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면 이걸로 만들겠죠. 아티클 2로 여기를 아티클 2로 해주고 여기에도 아티클 2로 해주고 여기도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2로 해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일하게 2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게시물 두 개 표현하는 것과 요거
아티클 구조물 두 개를 이용해서 그 게시물 두 개를 표현하는 거. 결과는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점이 문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수가 섞여 버리면 다시 잠시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섞여 버리면 이게 딱 한눈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이게 1번 게시물에 대한 제목인지 2번 게시물에 대한 제목인지 이렇게 변수가 섞이면 찾아다니기 힘들죠, 우리가. 이게 어제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정돈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같은 것끼리 좀 묶어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이제 여기 따로 모아놓은 게 관련된 정보들이라는 것을 코드를 보아서 이제 조금 분간이 돼요. 그죠? 자, 분간이 되긴 하지만 사람이 코드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1번 게시물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변수명을 착각하고 2번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잘못 나온 거죠. 1번 게시물의 제목은 요거 제목인데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1번 게시물의 제목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래 1번 게시물을 썼던 사람은 자기가 썼던 제목이 아닌데, 그렇죠? 출력을 해보니까 이상한 제목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이용하면 정리정돈을 안 하면 알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낱개이기 때문에 내가 1번 게시물에 2번 게시물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자, 근데 아티클 1, 아티클 2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무조건 1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이미 들어있죠. 여기 아티클 2에도 무조건 2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잘 우리가 지켜주면 여기서 꺼내는 건 무조건 2번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번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되게 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뭐 3개만 해도 게시물 3개만 해도 이거 9개 될 거 아니에요. 변수가 9개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변수 3개죠. 그런 이점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하는 게 구조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일단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위로 올리고 요건 밑으로 내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게시물이 이거 같은 경우랑 이거 같은 경우 내용이 다르니까 클래스를 2개 만든 거죠. 자, 근데 게시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막 게시물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막 수백 개, 수천 개 되잖아요. 그럼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자바에서 이 new라는 키워드 이제 몇 번 보셔가지고 눈에 좀 익으실 건데, 자, 이 new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이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new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요거를 잠시만요. 이 두 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아티클이랑 아티클 2를 살펴보면 어쨌든 얘네 둘은 똑같은 게시물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가 담고 있는 변수의 이 자료형이라든지,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이름이 똑같아도, 그렇죠? 상관이 없죠. 이걸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특정 값을 정하지 않고 딱 요 구조만 먼저 만들고요. 구조만 만들고 값은 나중에 넣어줘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1을 이렇게 넣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조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요거부터 보자. 자, 제가 아티클 1 요거를 구체적인 값을 안 넣었죠. 구체적인 값을 안 넣었어요. 자, 그럼 이 아티클 1을 만들었을 때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볼게요. 번호는 0이고요. 제목과 내용은 null이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배열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int형 배열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new int에서 이렇게 3 하면 3개가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가 딱히 값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셋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다 0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스트링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스트링 배열인 ARR2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3개짜리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3개의 문자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뭘 넣어준다? 널로 다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으로 기본 타입, 자바의 기본 타입은 우리가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0으로 되고요. 이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지 않는 타입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스트링, 이런 거를 이제 객체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자, 객체 타입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객체 타입은 무조건 다 널로 초기화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아티클에 아무 값도 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int니까 0으로 초기화 되는 거고요. 얘네 둘은 스트링이니까 널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게시물은 사실 게시물로서 역할을 못하죠. 지금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article 1.id 이렇게 해서 1 넣어주고, 타이틀에서 제목 넣어주고, 바디에서 넣어주고, 내용. 자,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AA예요. 그냥 자, 이렇게 똑같이 아까 결과는 똑같죠. 단지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비어있는 무의미한 값으로 채워져 있는 아티클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유의미한 정보들을 세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팅만 해준다라고 하면, 자, 사실상 요거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얘도 값을 나중에 정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랑 완전 똑같죠. 요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두 개 만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중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요런 경우 똑같은 구조가 여러 개 필요할 때 이렇게 클래스에 똑같은 코드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이 동일한 구조를 계속 복사해서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클래스는요 실체가 아니고요. 클래스는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또는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 실물이 있고 자동차 그 실물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죠?
설계도는 종이 한 조각이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자동차를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실체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면 요거 만들었다고 게시물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제 요 구조로 설계도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 설계도를 보고 자동차 10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 10개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그 설계도 보고 똑같은 자동차 10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설계도 내용대로 똑같이 생긴 것을 이제 복사,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디스코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음소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시작을 해버렸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요거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요거 좀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게시물 2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변수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 구조화를 통해 나온 이 클래스 적용을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게시물 2개를 표현해 볼 거고요. 이런 경우는 변수 6개를 이렇게 정확히 변수명을 지목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먼저 아티클을 먼저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그 구조물 안에 있는 것을 꺼내다 쓰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방식으로 하면 이 변수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변수들이 이렇게 섞이는 게 이렇게 섞이게 되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변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번 게시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1번 게시물 변수를 써야 되는데 2번 게시물의 제목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화라는 거를 사용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여기다 1번 게시물을 넣어놓는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1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냥 딱 결정하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데이터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자, 지금 그러한 이제 구조화의 이점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2개의 게시물을 표현하려면 그럼 이 2개 구조물이 2개 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기존에 이렇게 제목 1과 내용 1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었고, 요거는 두 번째 게시물인 2번 제목이 내용이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제목 1번 게시물 하나 만들고 2번 게시물 하나 만들고 1번 게시물에 대한 제목과 내용과 번호, 2번 게시물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꺼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다 넣어놨던 거죠. 2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게시물이 10개, 100개, 1000개 되면 그러면은 이 두 개만으로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클래스 두 개만으로는. 그러면은 클래스를 10개, 100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이거 100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어쨌든 얘 아티클 1번이나 2번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가 게시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데이터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얘도 게시물이고 얘도 게시물이니까 번호, 제목,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는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번호랑 제목이랑 내용이 없어졌죠? 그 상태로 우리가 아티클을 만들고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0과 널이 나옵니다. 숫자는 무조건 우리가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0이고요. 이 스트링은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널입니다. 그러니까 0과 널이 나온 거고 사실상 이거는 게시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게시물로서의 의미를 있게 하려면 요 아티클 1 여기에다가 유의미한 정보를 추후에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미리 넣어놓지 않고 이렇게 비어있는 거 만든 다음에 비어있는 거에 우리가 적절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제목 1 내용 1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정하나 여기서 값을 정하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자, 대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추후에 값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얘도 나중에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없애고 여기서 정하지 않고 여기서 역시 아티클 2 이용해서 id는 2 여기는 타이틀 바디 제목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아티클이랑 아티클 2가 게시물을 만들기 위한 구조로서 사용된 거죠. 특별한 데이터를 넣어놓지 않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구조가 똑같죠. 얘랑 똑같죠. 똑같은 걸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바를 만든 쪽에서도 자, 이런 걸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조 하나 잡았으면 그 구조를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찍어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런 방식으로 자바가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상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값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닌 이 클래스는 어떤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이 세 개, 인트와 스트링 두 개로 이루어진 이 구조를 우리는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 설계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클래스 요걸 아티클 클래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개의 데이터를 세 개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뭐 id 뭐 여기에는 타이틀 뭐 여긴 바디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정말 하나의 게시물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설계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게시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게시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직접 이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 클래스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설계도일 뿐이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 아이디와 타이틀, 바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고 싶으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게시물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얘를 본따서, 클래스를 본따서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동일한 게 두 개 생기겠죠. 뭐 세 개가 필요하다 그럼 역시 복사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정확히 요거랑 똑같이 생긴 구조가, 구조물이 세 개, 이렇게 세 개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보 하나 저장할 수 있고요.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럼 1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담고, 2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담고, 3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게시물 구조가 이렇게 3개 생기는 거죠. 요런 느낌. 자, 그러면 이 클래스로부터 본따서 만들어진 복사본들, 이 복사본들, 자, 요거를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클래스고요. 클래스를 본따서 만들어진 이 복사본들 있죠? 실물들. 요런 거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인스턴스, 한글로는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객체를 그러면 복사본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컴퓨터야, 요 설계도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만들어줘. 내가 지금 게시물이 5개 필요한데 요렇게 생긴 게시물 5개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5개 만들어줘 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컴퓨터한테 우리가 이 복사본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만 내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new예요. new 키워드를 하면 컴퓨터한테 우리가 복사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객체, 인스턴스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컴퓨터가 이 설계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아티클 설계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2개 만들었죠, 설계도. 그러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줘야 될지 컴퓨터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new 다음에 정확히 클래스명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new 아티클 하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주겠죠. new 아티클 2 하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는 생김새가 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필요 없죠. 어차피 구조라는 거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복사본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아티클 2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5개든 10개든 100개든 게시물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게시물 구조를.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new 아티클 하면 이렇게 생긴 거, 이 클래스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2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아티클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게시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디와 제목, 내용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수 3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아티클 구조가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에 변수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면 역시 또 복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아티클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들고 new 하고 클래스명 적어주시고 뒤에 가로 열고 닫고, 요거는 자바의 문법적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new 한 다음에 클래스명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닫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얘네들은 복사본이니까 이름이 없겠죠. 이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new article, new article, new article 하면 이 세 개 똑같잖아요. 우리 세 개 구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 셋을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변수명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티클 1 하면은 여기, 아티클 2 하면 여기, 아티클 3 하면 여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됐죠? 그럼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설계한 다음에 그 구조를 찍어낼 수가 있다. new라는 걸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구조만 하나 잘 설계만 해놓으면 그것을 100개, 1000개 만들 때도 클래스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뭐다? 틀, 설계를 한다. 클래스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객체화를 해야 됩니다. 객체화는 복사본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래스에 복사본 만드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복사본을 이제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만들어진 복사본을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이 객체들인 거죠. 객체들이 이 자바 프로그램의 주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복사본들, 자,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제 요렇게 부를 건데 사실 인스턴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객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이 두 개를 제가 혼용해서 쓸 거예요. 같은 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 인스턴스 또는 뭐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객체라고 할게요. 제가 가장 짧은 말이니까. 자, 만들어진 객체는 자,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연결을 한다. 자, 당연히 그때 객체의 변수는 타입을 자, 이렇게 해둘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int 타입이라든지 스트링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딱 하나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은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수 안에는 뭐 int도 있을 수 있고 스트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면 그 구조를 나타내는 타입은 그냥 딱 그 구조 이름밖에 없어요. 그 클래스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new 하면 뭐라고요? 요렇게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거기를 정확히 가리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고요. 이 변수의 타입은 객체를 저장하니까 요 아티클 타입에 객체를 저장하니까 타입도 아티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만 더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도식화해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이게 자바 세상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new article 하면, 자, 요 원자리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나눌게요. 자, 그리고 정확히 여기를 클래스, 그리고 여기를 객체, 그리고 여기를 자, 일단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메인은 뭡니까? 여기죠, 여기. 이 메인 메서드. 메인 메서드가 아직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면 실행되는 지점이니까 표현을 한 거고, 자, 이 객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영역은 여러분들이 new해서 만드는 이런 객체들 있죠. 복사본들. 생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들 있죠.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자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도식화를 해볼게요. 요거. 자, id 뭐 1, 타이틀, 바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id 1, 타이틀 1, 바디 1. 자, 그 글씨가 조금 지적을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뭐 id 2, 뭐 타이틀 2, 바디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변수들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new article 하잖아요. 자, 그래 이 article이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어놨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좀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름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름을 뭐라고? article이라고 우리가 지어놨죠.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article 구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설계도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데이터 1과 뭐 제목 1, 내용 1, 이 3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3개 만드는 게 아닌 이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법적 표현이 이렇게 new 하고 article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자바가 봤을 때 이제 new라고 이 코드를 보면 얘가 뭐 좀 복사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자, 이렇게 알아듣는 거고요. 바로 뒤에 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있잖아요. 이 article. 요거랑 이름이 같은 것을 여기서 찾아요.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 artic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찾아요. 자, 찾았죠? 찾았으면 그대로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객체, 인스턴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가 그럼 이름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없이 new 해도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이렇게 제가 2번 new 하죠. 그럼 정확히 얘가 이렇게 2개 만들어져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2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복사해가지고. 자, 근데 이름이 있습니까? 얘네 둘은 정확히 지금 코드상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얘랑 우리가 구별해서 만든 이유는 뭐 여기다 1번 데이터 넣고 여기다 2번 데이터 넣고 싶어서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얘랑 구별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넣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선택이 안 되죠. 2개 다 표현적으로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얘기고,
만들고 나서 우리가 추후에 얘네들을 집어다가 사용을 하려면 언제든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자, 실제 이제 코드를 진행하는 곳은 메인이니까, 그래서 자, 메인에서 요거를 따로따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확히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존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객체들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뭐 객체 참조값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런 값들이 다 있어서 이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객체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객체 참조값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객체의 참조값,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값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new를 하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 참조값을 이렇게 줍니다. 얘네가 줘요. 자바가 만들어 놓고 그걸 줘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하는 거죠. A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도 되고 A2 이렇게 구별만 가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A1 변수를 사용하려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다가 자료형을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료형은 요거 클래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A1, A2 됐죠? 그러니까 A1 변수에는 이 객체가 자체가 담기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객체 참조값. 마찬가지로 A2 역시 이 객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식별값 있죠? 그 값이 하나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막 ID, 제목 이런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ID, 제목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여기 그대로 존재하고 얘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값만 여기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 게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A1은 얘를 찾아올 수 있는 식별값이죠. 그래서 A1.id 이렇게 하면 이 A1을 바탕으로 여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ID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이 변수에 저장되는 게 뭐다? 실제 데이터, 뭐 제목이나 내용, 번호 이런 게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여기 따로 저장이 돼 있고 이걸 찾아갈 수 있는 식별값, 객체 참조값이 저장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복사본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객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구별값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해놔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복하고 자 해서 일단 개념은 이렇고요. 자, 요거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여기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